라디오 아침 세상은 대구 경북 지역의 활기찬 출근길을 열어갑니다. 대구 불교 방송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아침 세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있는데요. 최근 이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전국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학비노조 사무처장 정경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초등 돌봄 전담사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6,1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이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종료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입니다. 네. 돌봄 전담사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돌봄 교실을 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 전반을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맞벌이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 초등 돌봄 전담사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왜 파업을 하게 되신 겁니까? 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돌봄 교실의 역할이 더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는 개학 연기로 멈추었었지만 돌봄 교실은 긴급 돌봄 업무까지 하루도 쉼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돌봄 전담사의 86%가 시간제 노동자다 보니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는 일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원래 교육부가 돌봄 사무를 학교의 사무로 규정하는 초등중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네. 교원들의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불거졌고 그 이후에 권칠성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동일 명칭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네. 지자체 이관에 관한 논란이 더 거세졌습니다. 네.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17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학부모 만족도 95%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국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1위로 뽑히기도 한 국가 정책입니다. 네. 이러한 돌봄 교실을 지자체 이관이 가능하도록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지 말고 돌봄 전담사에게 행정 업무 시간을 확보하여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폐업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노조에서는 왜 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현재 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주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산을 교육청이 교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 예정은 내국세의 20.79% 점유율제이므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불안정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평균 42.5%이고요. 네. 76.1%인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40에서 50%대 수준입니다. 특히 강원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북도는 20%대 재정 자립도라다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돌봄시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민간 위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98%가 현재 민간 위탁입니다. 네. 민간 위탁은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돌봄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도 매우 불안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로의 통합을 통해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네. 학교에서 돌봄을 운영한 지 17년째이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 돌봄 교실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돌봄 시설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초등 돌봄 교실이 유일합니다. 네. 학교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상호 보완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돌봄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제대로 운영한 데이터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은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기존의 돌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86%는 시간제 노동자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로 인해 돌봄 전담사가 돌봄과 관련된 행정 업무나 제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업무는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 입장에서는 과중한 돌봄 업무로 인해 교육이 아닌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간 외에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 및 준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각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문을 닫았어도 돌봄 교실은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네. 돌봄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돌봄이 중요해진 만큼 돌봄 교실의 질 및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느닷없이 돌봄 교실 지자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돌봄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예견된 일이기도 했고요. 법적 근거 없이 17년째 운영된 온전히 돌봄 전담사의 개인기에 의해 온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돌봄에 필요한 행정 업무까지 전담하여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당장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돌봄 민영화 허용하는 지자체를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전담사들이 이번에 파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 이번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었습니다. 파업 이후에 2, 3주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철회 및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간제 폐지 조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2,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